저희 시작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디얼 사이콜로지 세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어수선하게 시작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은 사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던 주제이잖아요. 네. 그 콤플렉스라는 게 지금 앞에 있는 콤플렉스 심리학이라는 책으로도 최근에 내주셨는데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내 마음에 박힌 못하나라는 이야기로 콤플렉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목이 컴플렉스 심리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제목 가지고 제 전공이 컴플렉스이냐 네.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콤플렉스 이 전공이 이야기를. 있지는 않아요. 네. 하여튼 그 우연히 제가 그 어디 글을 이제 기고하게 됐거든요. 근데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술가, 그러니까 뭐 화가, 그러면은 화가의 심리들 있잖아요. 네. 보면 뭐 되게 재밌는 스토리들 많습니다. 뭉크. 좀 어떨까요, 심리가? 저 이렇게 그 뭉크하면 그 그림이잖아요. 네네네, 절규하는 절규. 그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 아마도 예술가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 거다. 우울한 것도 있고, 뭐 고갱도 있잖아요. 네. 고갱 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우의 심리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연구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이제 칼럼을 쓰거나 네. 뭐 기고를, 글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간단한 글을 그렇게 하는데 컴플렉스도 컴플렉스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보다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다 잘 알잖아요. 한 번 정도는 다 읽었잖아요. 어렸을 때 네. 만화로 봤죠, 이미. 근데 너무 복잡하죠. 누가 누구의 뭐 애를 낳고 뭐 맞아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거기 이제 사실 불륜 얘기도 많고 네,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근데 그 로마 신화 여기에서 나온 컴플렉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뭐 글에 나왔던 인물들 중심으로 학자들이 이 컴플렉스야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름을 붙인 컴플렉스만 모았습니다. 그냥 막 만들어낸 컴플렉스들 많거든요. 그냥 그럴듯하게 무슨 뭐 악마 증후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원래 없는데 뭐 악마 증후군 그래서 악마를 계속 보고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엉터리인데 이제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제대로 된 그러한 거를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낸 거가 한 10여 년 전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시 나온 책이죠. 그 내용은 그러면 똑같이 다시 내주신 건가요? 거기 이제 18개의 컴플렉스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이 그 컴플렉스를 다루되 이제 현존하는 최근의 인물들도 거기다 넣었는데 그런 예시만 다 바뀌었습니다. 뭐 그 신화는 원래 다 있던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한 것까지는 다 비슷하고 그런데 그러한 예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고요. 그때는 인문학으로 하느라고 조금 이 내용이 그 로마 그리스 신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되었습니다. 좀 사회 사건들도 많이 네,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읽어보셨나요? 저 읽어봤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처음에 섭외드릴 때 가장 먼저 봤던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느꼈던 거는 요새 심리학 책들을 보면은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효과 해서 실험 심리학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정신분석학적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준 책 같아서 네. 오랜만에 뭔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심리학 책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이론책 내는 것보다요. 네. 이런 책들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심리학 이야기들을 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총 18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정신의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자들이 정의를 해서 이건 이러이러한 콤플렉스다라고 명명한 것들만 모아주셨어요. 그거를 또 문학, 그리스 로마, 인문학, 그리고 사회 사건들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신 책인데요. 그 책은 사실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콤플렉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소니님, 고래밤님, 오영도님, 리베레토님 안녕하세요. 이 질문 먼저 하고 가도 될까요? 왜냐면 네, 저도 네, 이 좋습니다. 질문을 그쵸? 해보려고 네. 했거든요. 네. 소니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는 건가요?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하고 열등감하고 달라요. 아, 그것도 좀 그쵸? 궁금했어요. 네. 컴플렉스하고 열등감이 다른데요. 열등감은 이제 열등감 이론 아들러가 내서 아주 유명해졌죠. 네, 뭐 미움받을 용기로.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는 거 이러한 걸 내서 했는데 그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영향을 준다. 우리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게 되고 뭐 내가 이걸 감추려고 뭔가 더 오버하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건데 이 열등감은 그래도 본인이 내가 이게 약해라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컴플렉스는 많은 경우에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적인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저 안에서 내가 아주 고통스럽고 트라우마틱하고 막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억지로 억압시켜 놔버린. 그래서 상처 같은 거 이런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행동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을 때 굉장히 내가 거기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과하게 화를 내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컴플렉스 가지고 있죠. 근데 컴플렉스다, 내 열등감이다라고 내가 인지식하고 있는 거 외에 감추어진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극복했다. 그래서 나는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내 약한 부분이야라고 의식하고 나올 때는 열등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를 더 극복해야 되겠다. 이거를 더 내가 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컴플렉스도 자기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아내는 거. 네. 내가 왜 그런가? 어떤 게 문제인가? 근데 왜냐하면 사실 그 콤플렉스라는 단어 자체는 저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키가 큰 게 콤플렉스야 라던가 나는 손가락이 너무 짧아 이게 콤플렉스야. 이런 신체 콤플렉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이제 뭐 학업이라던가 나는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콤플렉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 키가 너무 커. 그것 때문에 뭐 아주 내가 그거 막 분노를 한다든지 뭐 피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까지 심하게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가면은 이제 그거는 약간 컴플렉스고 그냥 심하게 가진 않아요. 제 컴플렉스는 뭔지 아세요? 교수님 없으실 것 같은데.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제가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키 작은 거가 컴플렉스로 이제 막 하기 시작해서는 이거를 감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고 그리고 바지를 길게 입고 이러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힐 신고 또 바지 긴 거 신으면 그러면은 비율이 좋다 그러고요. 뭐 다리가 길다 그러고 이래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즐겼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꾸미는 모습이니까. 네네. 내가 너무 그렇게 오버해야지 되고 맨날 막 구두를 막 여행 가도 이만한 걸 신어야지 되고 막 이 구두 벗는 거가 막 엄청 끔찍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래 나 키 작고 이렇게 딱 내가 인정을 하고 네.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요즘 그 학생들이 굉장히 커요. 여학생도 우리 피디님처럼. 맞아요.
요즘 저는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키 큰 여자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다 굉장히 커요. 제 뭐 네, 대학원생들 다 170 넘어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안 보여요. 가운데 끼어가지고 다니느라고. 아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나 키 작고 나 이게 컴플렉스야. 이미 컴플렉스가 아닌 거죠. 그 전에는 이거를 막 긴장을 하고 막 이랬던 게 있었거든요.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누구나 뭔가 그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학창 시절 때 특히 조금 더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어릴 때.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조금 더 잘 안 보이는 콤플렉스일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좀 심각한 컴플렉스고 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한 거가 자리 잡고 있는 컴플렉스들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게 3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좀 병적으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모습을 좀 되돌아보니까 나한테도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게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릴 게 형제 자매랑 그리고 엄마랑 자식들 간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콤플렉스 3가지를 들려드릴 텐데 첫 번째가 형제 자매입니다. 네. 이 형제 자매가 태어난 순서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연하게 뭔가 있는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카인 컴플렉스죠. 네. 카인 컴플렉스인데 이거는 이제 아벨과 카인이죠. 아벨과 카인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죠. 결국은 그 형이죠. 형인 카인이 아벨보다 이제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쳐도 농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바치게 되는데 아벨은 양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주 그 양을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더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죠. 나는 뭐야?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질투가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살인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카인 컴플렉스가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데 그 옛날에 생각을 해보죠. 자원이 부족했어요.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많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한테 그 먹을 거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튀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네. 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것처럼 더 크게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튀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그게 현대 사회에도 다 우리 경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다 생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이때 경쟁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상 편향이라 그러는데 바로 내 직장에 내 팀에 승진 나랑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만 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렇죠. 안 찾고 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위치상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멀리 가서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질투라든지 이런 거 경쟁이라는 걸 가까이 있는데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먹는 거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형제끼리의 그 질투라든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하여튼 제가 읽지 말아야 되겠어요. 질문이 재밌어서 제가 자꾸 네. 거기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첫째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독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요. 그래서 둘째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도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막 둘째 괴롭히기도 하고요. 네. 저도 괴롭혔어요. 그렇죠. 네. 그거 왜 괴롭히냐는 거죠. 이게 아무리 나이 차가 있어도 괴롭히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그래서 또 심지어는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어린아이 흉내내요. 유아퇴행도 하고 말이에요. 네, 퇴행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생 보행기 내가 타고 있고 뭐 네. 우유병 내가 하겠다 그러고 막 밥
제대로 잘 먹다가도 막 이렇게 흘리고. 흘리고 이러한 거가 그 동생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가 어떤 경우는 이제 그래서 성격도 서열에 따라 다르다. 심지어는 연구들이 지능도 다르다 그러고 있거든요. 전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 숙달 목표랑 그 아예 목표 지향도 달라요. 것도 네, 너무 네,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둘째가 열심히 읽으셨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지능 같은 경우가 이제 첫째가 더 뛰어나다라는 연구가 좀 더 지배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런 책도 본 것 같아요. 뭐 네. K 장녀, 맞아요.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CEO들을 이렇게 했더니 CEO들 중에서도 맞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뭐 하버드 대학 학생들한테 첫째 일어나봐라, 뭐 첫째 아닌 사람 뭐 앉아 있어라 그랬더니 한 20% 정도가 앉아 있을 정도. 80%가 첫째인 거였어요. 하버드 대학교. 네, 와. 그러니까 뭐 그러한 경우들을 예를 들면서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에 막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더 공급이 많았다 하는 건데 그건 아니다. 또 뭐 첫째가 더 책임감이 강하다, 리더십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 둘째가 더 의욕적이고 더 이제 활달하고 더 개방적이고 뭔가 이렇게 티를 내야지 얻을 게 많잖아요. 주목받을 게 많아서. 그래서 둘째가 더 막 노력하다 보면 둘째가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형제 간의 질투, 경쟁이 그렇게 어릴 때도 있지만 은근히 있어요. 좋아하면서도 은근히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겉으로 안 싸우는데도 은근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네. 저기 K 장녀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K 장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다 장단점은 있고요. 우리 그 최근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재벌들이 아주 부각이 돼서 그러는데 안 싸우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형제 나는 기사에 그 진짜로 항상 많이 나오는 나오고요. 네. 그리고 보세요. 뭐 이런 삼성도 첫째가 다 받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 그래요. SK도 그렇죠. 다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모르게 형제의 난이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 항공사 거기도 네. 맨날 네. 네, 문제 생기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재벌이니까 더 부각이 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고래밤님도 보통 3남매면 둘째가 제일 성숙한 것 같다. 그리고 윤희님도 셋 중에 둘째가 사회성이 제일 좋다는데 이 말도 혹시 좀 그렇죠. 신빙성이 있는 아무래도 이야기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뭐 일괄적으로 이렇다라고 규칙 만들지 말고요. 가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셋째까지 없잖아요. 맞아요. 둘째는 막내죠, 사실. 둘째면 막내고 둘째까지도 첫째가 거의 뭐 많지 않아서 지금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형제자매에서도 특히 그 K 장녀는 아예 장녀 앞에 코리아가 붙을 정도로 그렇죠. 한국에서의 장녀들의 콤플렉스 이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이것도 좀 일리가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네.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내가 뭘 다 해야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막 당연하다고 하다가 이제 폭발하기도 하고 맞아요. 별거 아닌데 확 올라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반응했지? 그런 게 나한테 쌓여져 있어서 저 안에서 응어리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K 장녀도 콤플렉스로 작용을 했을 할 수도 있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콩지맘님이 둘째는 한국에서는 중간에서 좀 치여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맞아요. 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그런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그럴 수 있고. 계속 경쟁하고 그리고 또 성적 가지고 비교당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있긴 했죠.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해야 되는 거가요. 비교하는 거. 비교하지 말기요. 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미 비교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끼리 다 알아요. 자기네들도 그 아이들이 모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 알고 있고 서로 약간의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거기다 부모님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들 하는데 어렵지만 정말 조심하셔야지 그게 또 하나의 머리에 이제 낙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게 컴플렉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정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이미 알긴 아는데 이제 네. 뭐 예를 들면은 동생이 나보다 음악 잘해. 이거 알긴 아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동생이 더 잘하네라고 얘기하면 그때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럴 때 좀 잘 할 수 있는 칭찬은 또 없을까요? 어떤 거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근데 또 그것도 부모님은 칭찬해 주려고 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칭찬하면 되죠. 잘하는 얘는 거군요. 너는 이걸 네. 잘해서 좋고 네. 너는 이걸 더 잘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둘이를 이렇게 비교되게끔이 아니고 얘는 이거 뭐 잘 먹어서 좋고 얘는 뭔가 노력해서 좋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의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누나랑 싸우는데 연락 안 하고 잘 안 친해요. 맞아. 네, 연락은 안 하면 계속 멀어집니다. 20대인데 네. 연락도 잘 안 하고 안 친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성별이 다르면 아무렇게 이렇게 좀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전화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하면요 관계는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남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을 거고, 네 그렇지만 친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가끔 그래도 스스로 뭐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연락을 해보겠다,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은 연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잘 지내지? 이 정도라든지요. 그냥 문자 보내는 거 쉽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심리학에서는 계속 나를 노출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단순하게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올라간다. 호감이 올라가고 서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전화를 자주 해보시는 거. 한 달에 한 번 해보시는 네, 것도. 문자 좀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문자 하기 뭐. 교수님도 동생분들이랑 좀 친하게. 저 오늘 그 교수님 동생분 TVN에서 방송하시는 거 네네네. 네, 그래요? 네. 옛날에 했던 거죠. 오늘 그런가요? 이번에도 했나요? 제가 옛날에 보다가 방송. 그냥 봤었어요. 네. 프로를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메인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썸네일에 대문짝만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요? 남편이 미우면 아이가 밉다. 네. 이렇게 딱 써놔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는 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소제목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일까? 네. 왜? 근데 이게 되게 멀게만 느껴지진 않았던 게 저희가 뭐 다정한 엄마도 있긴 하지만 사실 계모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막 아이들 미워하고 아빠 욕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 또한 콤플렉스고 한번 들여다봐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셔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요, 사실은 계부나 계모 얘기가 아니에요. 또 계부 계모 친정엄마. 얘기는 아니에요. 네, 친정엄마. 친정엄마. 친엄마. 친엄마. 네. 친엄마인데, 미국의 법 정신의학자, 필립 레즈닉이라는 학자가, 자녀를 살해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제 몇백 건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을 살해한 그 경우에 몇백 건을 갖고 분석을 해서 그 동기가 5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이타적 살해라는 건데요. 이타적 살해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살해를 한다. 이러한 이타적 살해 동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신질환, 조현병이라든지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한 50% 이상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환청, 환각 막 이런 것들을 시달리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라 그랬다. 뭐 이러면서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는데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으로 내가 지탄을 받게 되거나 이랬을 때 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이 아동 학대하다가 살해까지 가게 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면서 오로지 남편이 미워서 남편에 대한 복수로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쭉 이제 미국 사례지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정말 남편이랑 이제 이혼 막 거기에서 법정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 너 좋아하는 딴 여자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다 없어져 줄게.
없어져 주면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정말 얼마 있다가 이 그 여자가 가서 그 남편의 내연녀죠 죽이고 총으로 그 다음에 아이들 다 살해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그래서 이게 남편이 믿고 남편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거를 이 그 필립 레즈닉 박사가 메데이아 컴플렉스로 한 거예요. 얘기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게 붙였어요. 그 옛날에 그리스 신화 메데이아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한 맞아요. 얘기긴 네, 하지만 사연이 있죠. 네. 그 메데이아가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그 왕자라고 할까요? 네, 왕자라고 할까?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네. 왕이 못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메데이아 나라에 있는 양털을 갖고 오면 된다. 근데 거기는 뭐 용이 지키고 있고 뭐 이래서 그걸 갖고 오면 너 왕 시켜줄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그 용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메데이아가 이제 이 마술을 쓸 수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하고 거기 가장 그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거를 그 양털을 훔쳐가도록 도와줘요. 그러는데 같이 따라가요.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고 그 군대들 오는 군대들도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가는 이제 도망쳐서 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동생까지 죽이게 돼요. 방해가 될까봐.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두 사람도 거기서 행복하지 못해요. 애 둘을 낳는데 결국은 또 거기서 쫓겨서 딴 나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딴 나라로 가게 된 남편이 그 나라의 그 공주한테 또 그쵸. 결혼을 또 해주는 결혼을 한다 그러고 또 거기에 또 빠졌어요. 그런 거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죠. 메데이아가. 이제 복수 막 배신 이런 거잖아요. 나는 나라까지 버리고 아버지까지 배신하고 왔는데. 그래서 네가 제일 고통스러워할 일을 내가 한다. 그리고는 자녀를 죽여요. 자기 두 자녀를 죽이면서 이 자기의 그 자녀의 그 죽음보다 남편이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에 빠질 거다라는 거를 더 택해버리는 거가 이 메데이아 컴플렉스예요. 사실 이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그래서 법의에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과하게 의존하고 과하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좀 정신병적인 게 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심하게까지는 우리는 안 하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들 많아요. 아이들 야단칠 때, 야, 뭐 꼭 네 아빠 닮았다. 뭐 꼭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너 아빠 닮았다 이러고. 네가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뭐 아빠 닮아서 자꾸 이러는데 그때 아이는 그게 상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이는 솔직히 내가 아빠 닮아서 이렇게 뭐 이러는 거를 듣게 됐을 때에 그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미움, 분노 이게 그대로 다 전달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무심코 하는데 그래서 아이 야단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네. 네. 부부싸움 하고 나서 괜히 아이들 야단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화를 또 그냥 거기다 내는데 그게 실은 남편이 미운 건데. 남편한테 풀어야 될 것들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아빠 욕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많아요. 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드라마에서도 사실 많이 보여요. 드라마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 거. 네. 근데 사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교수님 책에 딱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너가 아빠 닮아서 그런 거다 혹은 너희 아빠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되게 막 엄청 낯설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메데이아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제가 메데이아 컴플렉스 성향이 나한테 어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의 또 어린 시절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부모님과의 부모님하고의 잘못된- 관계도 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 남자에 대한 복수라든지 배신이라든지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성격상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복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복수가 너무 잔인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사실 그 콤플렉스도 이런 좀 초자의 결함이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좀 맞아요.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초자의 결함이라는 이것도 게? 하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데 네. 에고 자아 초자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초자는 윤리성 같은 거예요. 내 양심 같은 거고. 네. 그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결여가 돼 버리. 내 양심. 내가 그래도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가 네. 그래서 그거를 초자의 결함 상태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했던 네.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 메데이아 콤플렉스에서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메데이아 콤플렉스 같은 그런 경향들 네. 그것도 그 남편에 대한 감정이 극단으로 가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사랑 그리고 이제 사랑이 없으면 그냥 분노 이렇게 되는 네, 게 그게 그러니까 대립 정서 가설이에요. 대립 정서 가설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서 감정이잖아요. 감정 중에서 대립되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증오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누굴 사랑하게 되면 증오도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랑이 크기 때문에 증오는 가만히 이제 있잖아요. 그 반대되는 감정이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증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 없으면요. 그렇게 뭐 증오하고 죽인다 살린다 안 합니다. 밉지도 않죠. 밉지도 않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증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여친, 전 남친 나오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경우들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아직까지 그 사랑하고 증오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증오가 확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또 기대, 실망 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대립되는 그러한 감정은 서로 간에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립 정서 가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유디님이 남편은 미울 때 있어도 애들은 그냥 예뻐요라고. 네. 그거는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뭔가 마음을 좀 극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네. 그 너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을 너무 거기에 아까 집착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절대 사랑은 집착이 아니거든요. 너무 집착해놓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순간 모든 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아까 자기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전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우울증도 걸리고 외롭고 이러다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내가 이제 상심에 빠졌던 때였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살아났다. 그 상심에서 이렇게 나를 구해준 구세주다. 더 커졌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 의존했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참고 어떻게든지 복수 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해서 괴롭혀야지. 그렇게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이 그 발달 단계에서 독립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독립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하고 너무 같이 있고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간의 시간은 다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지. 뭐 하냐, 어쩌느냐, 막 연락 안 하냐. 연락 안 하느냐, 죽인다 살린다. 이게 사랑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참 그걸 잘 아는데 이게 어려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감정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래요. 또 네. 이제 사랑이 커지면 약간 그 증오도 커지고 약간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 메데이아 컴플렉스에 이어서 크로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자식을 질투하고 조종하는 부모? 네. 이거는 그 크로노스 컴플렉스예요. 크로노스 컴플렉스, 그 크로노스가 자기 아들 잡아먹는, 유명하죠. 그겁니다. 거기서 이제 원래 크로노스가 엄마 가이아하고 우라노스죠? 네, 우라노스. 하고 에서
태어났어요. 12형제가 태어났는데 이게 족이 달랐는지요. 태어났는데 이 아기들은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막 무섭게 못생기고 막 이랬대요. 거인족들. 거인족들. 그래서 그 아빠가 우라노스가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 수 없이 가이아한테 배 안에 아이들이 다 들어가 버리게 하는 이제 그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크로노스만 그 아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라노스를 이제 아빠를 가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형제들을 다 구해내라.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살아나와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엄마 하는 거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구출을 안 해줍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화가 나서 또 예언을 해요. 너도 똑같이 당할 거다. 왕위를. 엄마도 좀 잘못되긴 그러니까 했네요. 네 자식한테 무섭죠. 신하니까요. 네 자식이 네 왕위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노스가 겁이 나가지고 애를 계속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얘기해 주기를 그 돌을 애 낳으면 이제 바로 이제 크로노스가 잡아먹으니까 돌을 이제 애기라고 얘기를 해서 돌을 이제 먹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형제들을 다 구해낸 신이 제우스래요. 맞아요. 요정들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숨겨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우스 그 형제들이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그 다음에 지옥이에요. 뭐 하여튼 거기에 뭐 하네스 이렇게 다 굉장히 이제 굉장한 신들이 다 됐다는 겁니다. 결국 크로노스의 이제 자식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컴플렉스인데요. 우리가 마냥 어리고 이렇게 나보다 나약하고 나한테 의존돼 있는 아이라고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등치가 커져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반항하기 시작해요.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어디 가냐 그러고 잡았는데 힘이 콱 뿌리치는데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쟤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뭐 조금만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잖아. 아빠. 이거잖아. 그리고 자기 잘못된 거를 막 잡아줘. 아빠 얘기를. 잡아주고 막 얘기하고 막 할 때에 갑자기 아빠가 느끼는 거는 한편으로는 대견한데 한편으로 저게 뭐지? 내 권위에 도전한다. 내 권위에 도전한다. 그래서 완전히 더 억압하려고 그러고 더 가부장적으로. 저는 이 크로노스 콤플렉스 읽으면서 딱 바로 생각났던 게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네네. 그 거기 스카이캐슬 아빠들 장난 아니잖아요. 그 재밌는 아빠 있잖아요. 막 둘이 막 아들 둘이 경쟁시키고 나가지도 못하게 네네 딱 그겁니다. 네. 그냥 여기서 공부만 하라 그러고 대드니까 그냥 아예 외출 금지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점차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기억력도 좋았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약간의 이제 힘이 없어지고 이러는 생각인데 네. 아이들은 크니까 이렇게 돼서 어느 날 아이한테 위협을 느끼게 되고 하면서 또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나? 라는 기분 나쁜 거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어떤 마음들이 들기는 하는데 아예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너무 대견하고 그냥 마냥 좋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뭔가 자식에 대한 질투도 생기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러한 아빠, 내가 더 이렇게 권위를 더 내세우는 아빠, 내 말을 다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 경우는 다른 이야기를 별로 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 문화적인 이유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문화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아주 심한 사건이 2006년도에 13살짜리 아이를, 요새는 막 사건들 너무 많은데요. 그때만 해도 이 사건이 굉장했어요. 13살짜리 아이를 아빠가 때리고 폭력을 가했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가해가지고요. 뭐 두개골이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 뼈가 다 이상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딱 하나였어요. 아이가 이제 점차적으로 크니까 혼자 이제 놀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13살 되니까 중학생 막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놀고 싶고 하는데 귀가 시간이 좀 늦어져서 왜 그랬느냐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히 거짓말을 해?
그래갖고 폭력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게 돼가지고요. 나중에 뭐 진짜 약간 끔찍했던 거는 뭐 배에다가 칼을 주면서 그거 가지고 배에다가 피를 내가지고 그거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혈서를 쓰게 하고. 그거는 진짜 그냥 정신병인데요. 약간 정신병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끔 하다 보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리고 이제 벼락하고 뭐 애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도 저기 술 마시고 그러고 오잖아. 뭐 아빠도 맨날 게임하잖아. 게임하잖아. 네. 핸드폰만 보잖아. 그러면 내가 아빠니까 그러고 이제 이러는 게 나는 난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좀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도 한번 들여다보면 뭔가 내 자식에 대한 그런 질투심 그리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맞아요. 포인트가 있긴 네, 하네요. 네. 그 심한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년기 여성들. 이건 또 여성도 네, 있어요? 아니요. 크로노스는 네. 이제 남자에게만 주로 해당되는데 중년기 여성들이 이제 자기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다 간 것 같고 근데 이제 딸은 한창 된 거예요. 한창 때라서 너무 예쁘고 너무 날씬하고 머리 입어도 예쁜 것 같고 이제 젊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한편으로 예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이제 밤에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거 할 때 과하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물론 화낼 거긴 화낼 건 한데 하겠지만 뭐 과하게 화내고 뭐 과하게 너무 옷이 너 달라붙지 않니? 뭐 너무 짧지 않니? 이런 걸로 해서 과하게 막 하고 나서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중년기 여성이 이제 뭐 갱년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분도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잘못하면은 내가 다른 심지어 자기 자식의 젊음까지도 질투하고 있더라는 경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간 밑바닥의 심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무의식의 심리. 그래서 섣불리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또 잘 들리지도 않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문득 네. 그런 거를 느끼실 게 이렇게 막 심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약간 왜 그랬지? 이런 거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심리에 안에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희가 뭐 극복을 한다거나 뭐 치료법이 있다거나 이렇다기보다 내가 그거를 인식하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내가 그 인식만 하게 돼도 그래서 컴플렉스가 사실은 그 내가 그게 컴플렉스구나 하고 내가 알고 그거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열등감으로 바꿔서 열등감은 내가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드러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거를 이렇게 나 이게 컴플렉스야 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미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고 그걸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아니 그냥 꽁꽁 이제 가둬버려 놓고 자기도 못 느끼고 있는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윤희님이 젊음이 부럽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네요.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콤플렉스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콤플렉스도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저기 보니까 자식한테도 그런데 남한테는 시기 질투가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한테도 가까운 사람한테 한다고. 하긴 근데 연예인한테는 그런 시기 질투도 잘 안 하잖아요. 뭐 그래 예쁘다. 근데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예뻐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아.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절대로 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가족한테서 자꾸 이러한 그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인정하고 객관화하는 게 성숙된 자세라고. 당연한데 어렵죠. 공지맘님이 이렇게. 그래서 자꾸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멀리 가서 내가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돼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래서 그냥 둥 한번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막 창피하고 이런 것도요. 얘기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 객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라는 개념? 맞아요. 메타띵킹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꽤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네. 뭐 알려준다는 것도 오만한 생각인 것 같긴 한데요. 몰라요. 그냥 끝까지 모르는. 네, 몰라요. 그래서 가서 지적질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할 위치가 아닌 경우들. 상사인 경우도 네, 있어요. 상사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요. 대략 상사이고 나이가 들었거나 직급이 높거나 이럴 때 더 심하거든요. 더 객관화 못 시키고 내 말이 다 맞는 거고 너희가 뭐 어린데 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리어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것도 콤플렉스로 좀 분류가 되나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라기보다요. 이렇게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제가 이제 이전에 뭐 연구들도 있었지만 진짜 실제로 그거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실험을요? 실험 아주 잘된 심리학 실험 아니고 현장에서 관찰 실험처럼 했던 거가 승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제 지나가면서 슬쩍 이제 그 세팅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연필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제 누가 이제 연필을 떨어뜨려요. 직원이. 그럼 연필을 주워가지고 주잖아요. 뭐 가위를 떨어뜨리면서 가위를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들을 쫙 이제 한번 본 거예요. 뭐 책이든 어쨌든. 그 승진을 딱 하게 되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거만해져요? 거만해져요. 진짜로. 이렇게 툭 던져주거나 이렇게 편하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주거나 가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가위 이렇게 안 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이 반대로 돌려가지고 주고. 그게 확실하게 화면에 다 잡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만해진다는 거가 자기 중심 성향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해요. 교수님은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하세요? 힘들죠. 힘들죠. 피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사이코패스 말고 소시오패스 있잖아요. 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이익만 알고 나르시스즘이 얼마나 강해. 내가 지금 다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지금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각자. 이게 무슨 법에 어긋나든 뭘든 다 하는 게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콤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책에서. 그렇죠? 정치인들이 중에서 이런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정치인들이 있는 컴플렉스 너무 많아요. 그게 파우스트 컴플렉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또 뭐 나 이제 다 이루었다. 네네. 그다음에 이카루스 컴플렉스도 있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데 뭐 장거같이 가고 막 가다가 확 추락해버리는. 그래서 뭐 이카루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상승하고 싶은 성공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인생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을 너무 안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댓글로 근데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던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 안 듣고. 아니요, 잘 듣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 오늘은 근데 이 얘기는 좀 해주셨어야 돼요. 콤플렉스 1, 2, 3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 나누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런 느슨한 관계 좋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또 방송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하고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콤플렉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전문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늦은 밤에 또 이렇게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